예비고일 고교 선택 대입을 위한 꽃길은 없다. 이렇게 다소 뼈 때리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꽃길 걷기를 원하시긴 하죠. 근데 뭐 제가 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입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는 사실상 꽃길은 없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꽃길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범위와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 얘기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자녀한테 가장 적절한 고등학교가 어딘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한테 제일 맞는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일까요? 얘 수준에 맞는 학교죠. 얘 수준에 딱 맞는 학교. 그 학교를 어떻게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요. 아무리 얘기하고 상상을 해봐도 사실상 중학교 학생과 또 중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의 머릿속에 상대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머릿속에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원서 쓰셔야 되니까 제일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게 이게 맞나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딜 가야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거야?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하시고, 제가 아무리 뭐 딴 얘기해도 그래서 어딘데 이제 이거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내신을 잘 땄다라는 가정하에 그 내신을 잘 따면은 그걸로 대학이 누가 붙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전형 자체가 그런 전형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2028 대입 개편안 자체도 바뀌었고, 고교학점제에서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사실상 완전히 옛날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고등학교가 어디 배정이 됐다라고 전제하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1등급이야, 2등급이야, 혹시 3등급 미끄러지? 이런 거 관심 있으시는데, 그럼 여쭤볼게요. 그 고등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그 고등학교에 누구누구 와 있나요, 지금? 어느 중학교 출신들이 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그래도 공부한다는 우리 지역구에 대성고, 뭐 예일여고, 선정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숭실, 충암, 명지, 선일, 진관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과연 우리 중학교에 다니던 애들만 그 고등학교에 가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모집단이 좀 그래도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내신과 수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 전교권 찍는 애들의 출신 중학교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동도중학교, 상암중학교, 중암중학교, 신도중학교입니다. 진관과 이런 불광중학교 약간 애매하고요. 나머지 중학교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전교권 못하고 있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최근에. 근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중에 우리 중학교가 제가 지금 언급했던 중학교가 아닌 학교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되게 불편하시죠? 근데 불편해도 오늘은 이제 해야죠, 사실은. 이 학생들이 각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고 뭐 B가 살짝 섞였고 뭐 학업 성취도도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성취평가라서 25% 정도면 다 A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도 대충 아실 거예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러다가 누군가 작심을 한 거예요. 동도중학교는요, 서강대 근처에 있어요. 꽤 멀지 않습니까? 근데 동도중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이 예일여고에 와가지고 지금 전교권을 지금 완전히 막 다 싹쓸이를 하고 앉았고, 신도중학교 애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그래서 너 여기 왜 왔어? 너 니네 집 아직도 그쪽이냐? 네, 그렇대요. 여기 왜 왔어요? 아, 중학교 때요, 학교 선생님이요, 이과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일여고 가서 거기 과정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서 탑 먹으래요. 그래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 전략을 짜고 있고, 최근에 유튜브나 입시 전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은 탈대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 2028 대입 개정안은 내신을 쌩까고서는 사실은 대학 입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지역 특구라고 할 수 있고 완전히 뭐 학군지라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대치동이나 목동이 더 이상은 큰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입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실적을 자랑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친구들이 대입에서 스카이 많이 보낸 거는 무슨 전형으로 갔나요? 90%가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이에요. 현역인데 단대부고 졸업하고 정시로, 휘문고 졸업하고 정시로, 숙명여고 졸업하고 정시로 애들이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갔다 이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등학교들이 다 정시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시에도 내신이 들어간대요. 내신이 이제 양적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을 적합계열 반영으로 제대로 잘 선택해서 했는지 여부를 서울대학교가 보겠다고 했고 이것의 퍼센테이지를 20이 아니라 40으로 늘려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치동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더 이상 매력이 없죠. 학교가 만들어준 생기부도 아니었고 그 생기부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눈을 돌렸어요. 강 건너 가볼까? 이렇게. 영재고 과학고 아니면 강 건너 가갖고 내가 저쪽에 은평구에 어떤 학교에 있다는데 거기 가서 짱 먹을란다. 이사도 와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증산중학교, 상신중학교, 연서중학교, 연천중학교 다니다가 A등급 좀 받았더니만 내가 그 고등학교 가면은 그래도 철딱서니가 들어가고 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학교 내신은 지금 중학교 애들이 고스란히 올라가서 지들끼리 맞짱 뜨는 구조가 당연히 아니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중학교 출신의 아이들이 와서 아예 작정하고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들과 경쟁을 해서 서열을 이루는 게 고등학교 내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중학교 때는 미처 몰랐던 자존심 상하는 상황들 그리고 자격지심 이런 갈등들을 겪게 돼요.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이 10월이니까 우리 학생들보다 딱 한 살 많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이미 1학년의 1학기가 끝났죠. 그래서 점수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친구들 중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받는 걸 그런 애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9등급에서 5등급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더라고요. 다들 뼈 맞았다 그러고 이럴 줄은 몰랐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다들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신 등급을 잘 딸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신 등급 잘 따기도 쉽지도 않고요. 내신 등급만으로도 대학이 선발해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학교 가요, 고등학교. 그럼 고등학교에 딱 가갖고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당연히 내신이죠. 그쵸? 우리가 학부모님들도 고등과정들 다 겪으셨겠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학생의 인격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으로 가늠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찌됐건 좋다 이거예요. 그래 뭐 정보도 받고 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내신 잘 나올 수 있는 그 정보를 가지려고 내가 아침부터 온 거지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드렸어요. 그래서 원서를 쓰셨어요. 그런데 내신이 생각만큼 그래 오케이 잘 선택해서 잘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죠? 원서 쓰기 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원서는 6장을 써야 되는데 수시지원에서 내신만 가지고 원서 쓸 수 있는 전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외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준비가 안 돼 있죠?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 근데 어느 설명회라든가 입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통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자꾸 입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부학군의 이 8개, 9개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시잖아요. 무조건 수시로 붙이셔야 돼요. 그쵸? 정시로 못 가요. 정시를 가더라도 내신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서부학군에서 갑자기 정시 파이터 되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왜 정시 파이터 하겠다고 하죠? 내신이 안 나오니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내신이 정시에도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니까 결국 수시로 원서를 써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시로 원서를 써야 되고 현역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 지역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때 내신만 해서 내신에 매몰되어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수능 최저에 대해서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학교마다 약간 근소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부학군의 큰 고질병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를 강조하는 학군지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를 들으실 게 아니고. 자, 내신 등급만으로 안정적인 수시 지원의 대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팩트죠. 자, 그렇다면 제가 가상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 5월 첫째 주가 보통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어찌됐건 간에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서 교복을 입거나 교복을 뭐 안 입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입학시키고 또 이렇게 학교 막 중간고사 날짜 잡히고 학원 세팅하고 5월 첫째 주에 딱 시험을 봤을 때 어딘가에 딱 좌표를 찍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9등급이 아니라 이제 5등급이 되긴 하는데 이걸 해석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는 거죠. 만약에 내신을 쫙 깠더니 여기 있어요. 여기는 표시도 안 했습니다. 즉 1, 2, 3, 4등급 4등급 쪽에 완전히 다 와장창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를 봤더니 우리 집 애가 4등급이야 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입은 그냥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4등급 보시면은 지금 40% 정도까지가 되잖아요. 요 정도 퍼센테이지로 대학 입시를 치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시를 안 했고 때로는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김소율이라는 어떤 가상의 여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인데 공부를 좀 시켰어요. 엄마가 중학교 때부터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평가가 좀 나왔는데 엄마가 3명이에요. 뭐 집안에 사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상의 엄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김소율 양의 첫 번째 가상의 엄마는 내신 딱이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니까 동명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동명을 딱 보내면 얘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등급을 찍을 수가 있어요. 5, 1등급 1학기 때, 1학년 때. 괜찮죠? 자, 그런데 이 동명여고를 보냈을 때 이 엄마가 정말 전략이 있는 엄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명여고는 한 반에 25명 정원이 있다 그러면 공부를 정말로 제대로 해본 경험이 있는 애가 몇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반에 2명 정도. 예, 2명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엄마는 동도중 출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야, 저기 가면은 인원수 엄청 많고 여학생들인데 거기 가서 너 짱 먹어. 우리가 여태까지 이 중2, 중3 장난 아니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다 됐고 너는 이미 엄마가 과탐도 한번 싹 돌려줬잖니? 가서 짱 먹으렴. 그래갖고 직영 받고 우리가 이렇게 교과로 2장 쓰고 종합으로 4장 딱 쓰자. 이래가지고 딱 갔으면 이 엄마는 어때요? 애들이랑 친해지지 마. 이럴 것 같아요. 분위기 타지 마. 분위기 타지 마. 왜? 너네 반에서 너하고 1명 정도만 공부할 거야. 다수한테 네가 휩쓸릴 것 같으면 내가 거길 보내질 않았어. 그리고 주말이나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방학 특강, 추석 특강 다 때려가지고 최저를 맞추는 것을 아주 그냥 끼깔나게 돌리겠죠. 그래서 따라 3학 5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스카이 쓰는 거죠. 이거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뒷부분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신이 좋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질러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동명여고 학생이 어떻게 3학 5를 맞추고 3학 6을 맞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어서 제가 여실하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두 번째, 이 김소율 양의 두 번째 엄마가 있어요. 가상의 엄마인데 이 엄마는 이 학생의 수준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예의를 보냈어요. 예의를 보냈더니만 역시 동명보다 내신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도 몇 개 있지만 2등급도 좀 와리가리 섞였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등급이 약간 예쁘장한 1등급은 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일여고는 한 반에 공부를 좀 한다라는 애들이 반의 구성원 중에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4, 5명 정도는 됩니다. 4, 5명 정도, 25명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보다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공부라는 거는 내신 공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가 공부를 할 줄 안다는 얘기는요. 중학교 3학년이라는 이 1년 과정을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사도 다 떼고 들어왔어요.
통합사회도 한 바퀴 이상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머릿속에 딱 지도로 잡혀 있고 그런 것들 싫어하는 과목도 있고 좀 잘하는 과목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서 등급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애들이 4, 5명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녀들은 차녀일 가능성이 높죠. 차남, 차녀, 둘째. 왜냐면 엄마 아빠가 한번 겪어보셔갖고 아시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내신은 방금 앞 사례보다는 조금 더 불리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분위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당연히 맞추죠. 분위기상. 그리고 학교의 내신의 출제 경향들도 거기에 맞춰 있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3합 7이나 3합 8이나 이렇게 최저 등급을 맞추려고 기준을 딱 세워서 연대 활동우수 전형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엄마가 있습니다. 이 엄마는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애인데 엄마가 직장맘이야. 혹은 입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 근데 나에 비해서 우리 딸내미는 너무 잘해주는 거죠. 성실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중학교 때도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주화에서 국수형 모의고사 봤을 때에도 웬만한 등급들이 다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화를 보낼 수 있죠. 기숙사도 있고 일단은 학업 분위기는 당연히 앞에 있는 두 학교보다는 조금 더 좋을 테니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 쓸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러면은 이제 얘는 학교 분위기를 따라갈 거고 나는 또 이제 얘한테 요 정도 서포트만 해주면 되니까 부담이 좀 들고 하니까 같은 애지만 이화 여고를 보내서 역시나 연대 활동우수 전형이나 한양대 정도를 생각하고 목표를 정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를 또 맞출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내신이 좋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수시에 3가지 전형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 학생들은 무조건 종합과 교과를 써야 돼요.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과전형은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어서 붙게 되는 전형을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대학교들이 순수한 교과로 또 뽑지도 않아요. 생기부를 또 가져오라는 이런 식으로 순수한 교과보다는 종합이 좀 섞여 있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종합전형에서 다 이렇게 쪼개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찌됐건 교과전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교과전형을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이 1700개 이상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교과전형의 원서를 아예 쓸 생각도 안 하는 고등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 과학고, 영재고, 전국 자사고 이런 애들은 교과전형으로 안 씁니다. 왜요? 거기도 전교 1등이 있을 텐데요. 걔네는 완벽한 전교 1등이 없죠. 이번엔 얘가 해먹고 다음번엔 제가 해먹고 어떤 애는 수학의 천재고 어떤 애는 과학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교권이라고 하는 이 석자 부분을 다 찢어발려서 서로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고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압도적으로 내신 성적만 산출했을 때 높은 성적권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과전형은 뭐다? 걔네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전형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강남권은 어때요? 걔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재수생은 이걸 쓸 수 있나요? 재수를 걔네가 왜 했어요? 내신이 안 좋아서 재수를 한 건데 어디다 여기를 써요 지금. 이거는 뭐다? 결국 우리 학번 위에서 열려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안 요구하는 학교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동명여고 아까 그렇게 완전 탑상위권 찍으려고 작심하고 보냈다 그러면 이걸 챙겨야죠. 이걸 누가 챙겨요? 엄마가요. 아빠가요. 애는 못 챙겨요. 애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종합전형도 서류평가를 봅니다. 생기부를 보죠. 그리고 이제 이 면접이라고 하는 변별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면접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조짐이고 이미 서울대도 발표를 했습니다. 대학은 상당히 자신하고 있어요. 면접으로 변별 싹 가능하다. 자신 있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 부활하고 있는 학교들이 생겼고요. 자, 역시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보내려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이 설명에는 순수하게 서부학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의 내신은 보지도 않습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의 서류 보지도 않죠. 서류 평가에서 이미 떨어지는데 아예 면접장에 가질 못해요. 이미 떨어져가지고 이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들을 서열화 하시죠. 보통 12개 레벨로 서열을 합니다. 시작은 뭐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동건, 홍숙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뭐 광운대, 가천대뿐만 아니라 한양대, 에리카까지 이렇게 쭉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이렇게 12단계로 이렇게 싹싹싹싹싹 12단계로 우리가 대학의 서열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학의 서열을 12단계로 매기고 있는데 대학은 전국에 있는 1700개 이상의 고등학교를 12개 레벨로 안 매기겠어요? 당연히 매기지. 당연히 매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는 1700개가 넘어가요. 이 중에 고등학교도 당연히 서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모르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학부모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약간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 전국에는 과거 영재고가 몇 개가 있나요? 28개가 있어요. 과거 영재고. 과거 영재고는 걔네가 수능 공부를 해요? 고등학교 가고? 걔네 수능 공부 안 해요. 걔네는 수능을 봐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제일 받고 싶은 애들이 누구예요? 과거 영재고예요. 그쵸? 과거 영재고는 그러니까 수시로 쓰겠네요. 수시로 쓰는데 서울대, 카이스트, 고대, 연대는 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과거 영재고 애들 들어와 라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과거 영재고는 수능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교과 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안 걸겠죠. 그쵸? 걔네들 90% 이상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수한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9등급 제도로 얘기했을 때는 3, 4등급도 서울대에 붙어요. 지금 하나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고 28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국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신 것처럼 현대 청운고라든가 뭐 이런 고등학교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는데 당연히 12개 레벨 중에서 영재고, 과학고, 전국 자사고, 그리고 학군지 고등학교라고 하죠. 숙명여고나 뭐 단대부고나 세화고등학교나 강서고등학교나 뭐 파주에 있는 운정고등학교나 이런 데가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부학군에서 좀 그래도 공부 좀 한다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들은 어디에 있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5에서 6에서 7에서 8 끄트머리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저희 학원과 우리 지역구의 아이들이 너무나 좋고 자랑스럽고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게 인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동명여고에서 최상위권을 찍는 전략으로 거기를 지원을 했어요. 얘가. 누구랑 맞짱 뜨는 거예요? 1.3 찍고 중앙대라든가 동국대 가려고 찍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스카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1.3이야 내 새끼가 왜 동국대를 가야 돼요? 스카이를 가야죠. 가는데 누구랑 맞짱 떠요? 영재고, 과학고 이런 아이들하고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물론 전형 자체가 문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1, 2레벨, 12개 레벨 중에서 2개 레벨 정도까지의 이 대학들은 지금 새롭게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속속 나오기를 면접 중에 재심문 면접을 보겠대요. 재심문 면접. 현장에서 그날 재심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잠깐 읽을 시간 주거나 풀 시간 줘서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종의 본고사 같은 거죠. 옛날로 얘기를 하자면. 그럼 재심문 면접을 치를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특목고, 영재고 애들만 따로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에서 일반고 애들의 일반 전형에서도 저걸 보겠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두 번째 레벨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레벨 정도에 속해 있는 이 대학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경희대라든가 서강대, 중앙대, 시립대가 여기에 속하거든요. 이런 데도 우리가 보내고 싶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재심은 면접을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기부에 얘가 2학년 때 선택했던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고교 학점제니까. 되게 복잡해진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2학년이 돼갖고 수학 과목을 4개를 깔아야 돼요, 지가 알아서. 과학도 깔아야 되고. 이렇게 깔아갖고 선택 과목을 했다라고 기재가 돼 있고 교과서에 특히 써 있으면은 그걸 베이스로 해서 면접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로 심도 있게 연구했니? 읽었던 책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서류 베이스 면접을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제는 동국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숭실대, 인하대 이제 이 정도의 어떤 학교들은 3, 4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요 면접을 봐요. 근데 뭘 보느냐? 활동에 기반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빛과 소금이다, 창의융합이다 이렇게 뭐 숭실이라든가 뭐 여러 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학교마다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면접을 치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럼 요 밑에는 어때요? 요 밑에? 요 밑에 이제 단국대, 항공대, 성신대, 전남대, 충남대, 상명대, 명지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재심은 면접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심은 면접 볼 애들이 여기를 왜 쓰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뭘 보는 거죠? 서류 거의 안 본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하나로 딱 꽂혀서 보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을 조금 이렇게 잘 보고 내 새끼가 지금 어느 좌표에 있으니까 난 요 구간을 제대로 좀 돕아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12개의 수준 중에서 서부학군의 위치를 설명을 드렸고 누구랑 어떤 식으로 맞짱을 뜨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페이지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최근 7월에 경희대학교가 2028 대입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좀 포괄적 내용도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몇 퍼센트를 뽑을지는 이제 조금 내년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빨리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경희대를 저희가 샘플로 든 이유가 있어요. 경희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대학교입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도 6장의 수시 원서를 쓰겠죠. 근데 걔네들 6장 쓸 때 다 서울대 스카이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래도 하나는 바텀으로 어디까지 하느냐면 그게 바로 경희대예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바텀으로 넣게 되는 게 경희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6개 원서 중에 어떤 애는 뭐 5개 다 떨어지고 경희대 하나만 붙는 애들도 있겠지만 추합으로 돌고 돌다가 위로 붙을 수도 있고 또 걔네들은 또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복수 합격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경희대는 웬만하면 붙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경희대 입장에서는 완전 열받겠죠. 그쵸? 그러니까 시컷 이렇게 해갖고 서류심사 기껏 붙여놨더니만 딴 데로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재고 과학고는 경희대 우리한테 안 오는구나. 그럼 이걸 설계를 다시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5등급제로 됐고 고교학점제가 됐으니 결국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이에요. 이거는 교과 전형. 교과 그러면은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최저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2028년도에 대입은 이렇게 치러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처음 보실 수도 있지만 그간의 경희대의 기조가 크게 바뀐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학생부 교과, 비교과, 출결 공사 성적 70% 보고 교과 종합평가 30% 본다고 합니다. 교과 전형인데 서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의 최저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하 5 이걸 발표했어요. 이하 5를. 이게 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하 5 그리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에. 자, 그리고 인문계열은 자율전공학부 인문계열은 교과이수 권장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과면은요. 이과로 가실 계획이시라면
권장 과목이라든가 필수 과목 같은 것들을 서울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쫙 개별별로다가 다 얘기를 해줬어요. 반드시 필수로 수강을 해야 될 선택 과목, 권장해야 되는 과목들, 이렇게 과목명을 다 써주고 그 과목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갖고 니네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에 열려 있으면 무조건 선택해야 돼. 필수, 권장 이렇게 있단 말이야. 뭐 기계공으로 갈 거면 이걸 선택해라. 생명공학으로 갈 거면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짜줬습니다. 근데 문과로 가게 돼서 자율전공학부로 가게 되면 사실상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희대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핵심 권장 과목과 그 외의 관련 과목의 이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정성적으로 평가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간의 교과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지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과목만 갖고 와서 점수로만 말해. 난 숫자를 좋아하니까 이게 교과였는데 경희대가 딱 허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 이제는 교과를 그냥 교과로만 안 볼래. 서류도 갖고 와. 선택 과목 짜치지 말고 정확하게 제대로 계열별로 적합성에 맞춰서 했는지도 이과라면 다 가져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30% 평가를 할 거야. 그리고 5등급제가 됐기 때문에 니네 학교 내신을 내가 어떻게 믿어. 전국을 대상으로 보게 되는 수능에서 최저등급 두 과목의 합을 5만 갖고 와. 영어 2, 탐구 3, 그럼 합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교과입니다. 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간에 있었던 경희대의 발표 내용과 달라진 게 크게 없어요. 자, 그런데 종합은 엄청 바뀌었습니다. 종합.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의미가 있어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두 가지 전형이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동안까지는. 근데 그게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여기 면접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서류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형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걔네들이 입시 치를 때부터 이렇게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100이었던 거기 두 개 쪼개졌으니까 요게 70이고 요게 30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신설이니까.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저 전형을 열었을지를 한번 우리가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해보시면은 되게 입시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전형 방법에서 1단계에서 일반 학과는 4배수, 의학계열하고 약학과는 5배수를 뽑겠대요.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500명을 1차로 합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약학계열은.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요? 3배수였어요. 보통. 그러니까 4배수, 5배수 뭐죠? 다 들어와 이거예요. 지금 일단 다 들어와. 왜냐면 이게 5등급제니까 가늠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애들을. 일단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그런데 면접으로 내가 갈라줄게. 시원하게. 자신 있어. 원데이 투데이 해본 게 아니야. 우리 대학은. 입학사정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과정과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정관도 계세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30%. 결정은 이제 면접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빙의를 해보세요. 내 새끼가 뭐 과중이든 어디든 뭘 갔어요. 아니면 일반 뭐 학교를 갈 수도 있는데 이과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갖고 4배수, 5배수에 걸렸는데 면접에서 얘가 되려나?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수능 최저가 이게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누구를 타겟한 거예요? 특목고예요. 특목고. 그리고 일반계 중에서도 좀 잘하는 고등학교 애들. 이걸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모집 인원의 기존의 모집 인원의 70%를 일단 이쪽으로 뽑을 건데 일반고 중에서도 좀 잘하는 애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애들도 다 들어와 이거고 결국 여기서 이제 합격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100이었을 때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합격한 내신의 등급이 1.6에서 3.5까지 스펙트럼이 너무 다채롭죠. 그럼 여기 3.6이라는 게 뭐 선정 과중반 애들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선정 과중이 3.6이 여기 왜 붙어요? 못 붙습니다. 면접에서 다 걸러치겠죠 일단은. 그래서 3.5는 당연히 특목고 그리고 1.6은 일반계 고등학교 우리 동네의 확률 높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형으로 가야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진로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면접으로 선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면접 전형 말고 서류형이죠. 신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자유전공학부 인원의 다수를 배정하겠다. 자, 그래서 일괄 합산 서류평가를 100% 하겠대요. 자, 그리고 서류평가 시스템에 상대평가 석차 미등급 탑재 수능 학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하보고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무조건 특목고 영재고는 아니에요.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일반고입니다. 그렇죠? 더 증명해와. 변별을 더 들을 테니까 증명해. 그럼 내가 뽑아줄게. 이거죠. 그래서 이 전형은 기존 모집 인원의 30%고요. 특목자사고 과학중점 활동우수 학생들 중에 내신의 등급이 없이 수능 최저 조건이 필요한 학생들. 즉 뭐죠? 내신은 많이 보지 않을 텐데 수능 최저 가져오고 생기부 빵빵한 애들 다 들어와. 약간 이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류에서 뭐죠? 2학년 때 전공 계열의 그 연계 과목들을 제대로 잘 선택했느냐. 컴공 가겠다는 애가 물리화학 선택 안 해버리고 내신 잘 딸 수 있는 과목들을 요리조리 피해갖고 얍삽하게 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서류 100%로만 선발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갔어요. 고등학교. 과중이 좋다 그래서 보냈더니만 애가 막 절어요. 과학도 절고 수학도 미끄러지고 뭘 좀 올려놨더니 뭐가 또 떨어져. 환장해요 이러면. 근데 애는 활동 같은 건 또 되게 잘해. 탐구 보고서도 너무 잘해. 이런 애인데 과중반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신 안 보잖아요, 이거는. 대신에 최저를 맞추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일로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게 지금 30%고 정원 전체의 30%가 아니잖아요. 교과 따로 뽑고 종합 따로 뽑고 이거는 경희대에 한정된 얘기니까 샘플 케이스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대가 딱 이렇게 발표를 벌써 해버렸거든요. 선빵 날린 거예요. 그럼 이제 중앙대가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예상컨대 정반대로 하겠죠.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이니까. 저들이 제일 간절해요. 가장 머리가 좋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우수한 아이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리라. 이런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그 목적에 맞춰서 설계를 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를 같이 이해를 해야지 입시 원서에 쓸 때 전략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특목고 애들 들어오라고 열린 전형을 지가 갖고 앉았어. 그걸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앉았고 이러면 진짜 골 때려지는 거예요.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대화도 안 통하고.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째 중에 우리가 이제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꽃길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리세요. 꽃길 없습니다. 전 꽃길 되게 싫어해요. 애들한테도 꽃길 없다고 얘기해요. 꽃길 같은 소리하고 하는데 꽃길 없다. 가시밭길만 있지 사실은. 근데 버텨라. 동명여고를 갔어요. 골라서 동명하니까 욕먹겠다 또. 내신이 잘 나오는 학교를 어찌됐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내신에 치중을 했어요. 선생님 이번에 우리 애가 내신이 조금 이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 좀 어떻게 올려주세요. 수학도 영어도 막 했어요. 잘 나왔는데 나중에 원서를 쓸 때 1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종합전형으로만 6장을 써버리는 거죠.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종합전형을 써야죠. 근데 종합전형만 쓰는 게 문제죠. 교과를 썼어야 돼요. 교과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도중학교 출신의 학생이 만약에 동명여고를 지원했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이렇게 해. 너 수능 최저 3학 6 이렇게 맞춰야 돼. 이렇게 해갖고 교과로 2장 쓰고 종합으로 6장 쓴다는 거고 이런 애는 이제 직윤 받아갖고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대도 쓸 수 있고 사실은 연대도 쓸 수 있고 고대도 쓸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을 펼쳐야 되는데 내신은 이빠에 올려갖고 1.3 만들었는데 실제로 최저를 못 맞추니까 6장을 다 종합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되게 안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면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꽃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라도 뼈는 맞는다. 문매를 지금 맞을래? 아니면 3학년 원서 쓰기 직전에 와장창 맞을래?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상적으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될 때 좀 빡세겠지만 학교 분위기가 질문도 잘 하고 질문하는 게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라 다들 질문을 막 하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독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고등학교가 있다. 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빡세겠지만 학교에서 얘기하는 뭐 숭실 가갖고 빛과 소금 프로젝트도 하고 선일 가가지고 창의융합 프로젝트도 하고 충암 가가지고 지역사회 프로젝트 같은 거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요 이름은 방금 말씀드렸던 각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체 프로그램. 열심히 했어요. 내신도 하랴, 이것도 하라, 최저도 맞추랴 빡세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교과 2장, 종합 4장을 써서 최저를 3합7을 맞췄다. 그럼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물론 저쪽 고등학교 선택한 것보다 조금 더 낮을 수는 있겠지만 서류에서도 탐구, 독서, 실천, 성장한 모습들을 고스란히 박아서 여러 장의 원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기꺼운 마음으로 이쪽 길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이거를 아이가 혼자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같이 이제 손발이 맞아야지 해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에 갔어요. 이제 근데 지금은 가기 전이긴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정도 거의 결정된 거예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이면 얘기가 좀 달라요, 솔직히. 근데 지금 이제 중3이 거의 끝나가고 앞으로 2월 말까지의 여정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3월 달에 딱 입학하면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전쟁터에 애가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데려다 줄 수가 없잖아요. 학교 가는 길, 시험 보는 현장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거의 찐 공부, 순수한 공부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너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페이지 보여드렸지만 동명 가는 아이, 예일 가는 아이, 이화여고 가는 아이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 2, 3, 4, 5 정도 어딘가에 애가 좌표가 찍혀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내신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내신이 안 나오니까 상담 신청을 하고 해서 이주아어근에서는 SM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영어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학습적인 어떤 방법들, 공부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지원자에 해당이 돼서 적극적인 학생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놀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발견을 했죠. 일단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 아이는 학원을 다녀요. 숙제를 해요. 근데 학원을 다니고 숙제만 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서 고등과정에서 뭘 배우는지도 몰라요. 범위도 몰라요. 시험이 몇 문제인지도 몰라요.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교과 과목의 목차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리고 주말인데 왜 공부를 하냐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좀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제 아빠들이 막 애 좀 그만 잡아라 좀 이제 막 이러기도 하고 좀 어차피 고등학교 때 갈 거서 할 건데 이제 뭐 벌써부터 그러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극단적으로 학군지라고 얘기하는 대치동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치동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으로도 90% 이상의 아이들이 그렇게 정시로 대학 합격을 굉장히 좋은 데를 가잖아요. 그 정시로 현역들이 대학을 간다는 얘기는 그 해당되는 고등학교가 뭘 되게 잘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걔네는 대치 퀴즈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치 퀴즈예요. 4세 고시, 7세 고시 뭐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있지만 대치 퀴즈로 시작해갖고 초등학교를 거기서 보냈어요. 영유 보내고 막 학원 보내고 막 선행 때리고 대청중학교, 대치중학교를 막 갑니다. 그래갖고 그 중에 일부는 용인외대부고나 하나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는 애들이 이제 대치동에 있는 이런 애들인 거예요. 걔네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큰 차이가 있죠. 뭐냐면 학업 역량 자체가 일단은 좀 많이 달라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기준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탈대치가 완전 말이 되는 거예요. 왔을 때 완전 비벼볼 만한데?
쟤네들은 뭐 주말에 공부도 안 한다며 학원만 띡 갔다 오고 뭐 숙제만 띡 하고 막 이런 정도라며 심지어 단어장 영어 단어장에 있어서도 그냥 시중에 있는 단어장 하나만 외운다며 이제 이래 버리니까 이게 비교가 좀 안 되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반드시 하셔야 될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만약에 예비고1 학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방학 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국사는 일단 마스터를 시킬 것 같아요. 한국사. 빠른 시간은. 그리고 통합 과학은 이과든 문과든 간에 상관없고요. 잘하는 애면은 뭐 과학이 이미 됐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과학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이수 단위가 꽤 큽니다. 통합사회도 14단위나 돼요. 한국사까지 합쳐버리면. 이게 1학기와 2학기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영수 내신 챙기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은 통사 통과와 한국사까지 내신을 학기 중에 진행을 해서 점수를 1등급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된다 말이 안 돼요. 공부 안 해본 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거고 애가 힘들어하는 과목이 있을 거잖아요. 힘들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결국에는 점수를 내야 되는데 그게 그때 실전 가가지고 그렇게 시간 관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보니까 준비 안 된 애들이 어떠냐면은 통합사회학원을 1학년 때 다녀요. 아 진짜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이거를 1학년 때 지금 다니고 있으면은 생각해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다 다니죠? 통사 다니는 애가 통과 안 다닐 거 같으세요? 다닐 거 아니에요. 한국사도 보낸대요 심지어. 근데 너 공부를 언제 하냐 도대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동안 학원 스케줄로만 빽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놨어? 했더니 제가 외동인데요. 첫 중간고사 때 너무 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래갖고 불러다가 막 한 2시간 동안 같이 얘기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기말고사 대비부터 이렇게 학원 세팅을 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한 여학생을 직접 상담을 했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렵다. 더군다나 조금 더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1학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은 선택 과목을 다 선택해야 돼요. 고교 학점제죠. 근데 그 선택 과목 언제 선택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9월에 선택해요. 지금 선택 끝났죠. 그러니까 10월이니까. 그럼 9월에 선택해서 나는 지금 생명공학, 기계공학 무슨 학과를 진학을 할 거니까 서울대, 경희대에서 얘기했던 권장 과목, 필수 과목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등학교에 열려있는 과목들을 선택해보니까 수학의 4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수학의 4과목, 상대평가입니다. 수학의 4과목을 선택했어요. 거기다 과학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다 상대평가예요. 5등급제가 뭔가 되게 널널할 것 같은 착각들을 하시는데 과목 수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선택 과목들이 모집단 자체가 몇 명이 될지가 예측이 안 되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전교권 애들이 다 같이 물리를 들어버리는데 나도 들어. 그럼 나는 1등급 못 받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경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애가 현장에서 다 이걸 흡수를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등학교를 그렇게 한 가지 잣대로 선택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막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돼갖고는 이런 긴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국영수 일단 순공 시간 그리고 말씀드렸던 과목들에 대한 단계별 그리고 어떤 시기별의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은요, 이거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애가 오답 노트 같은 거 잘 작성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단어장, 자기가 만든 영어 단어장 있을까요? 영어 단어장 못 만드는 애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주화에서도 이제 뭐 능률복화라든가 이런 단어장을 선택을 해갖고 올 때마다 2가씩 뭐 60개씩 이렇게 유반이어 다 시험 보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는 시중 단어장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이렇게 최다 빈출 중요 어휘들을 선별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이고 그건 그대로 읽어야죠. 외워야죠. 근데 내가 오늘 독해지문을 이렇게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독해지문에서. 근데 그 단어가 시중 단어장에 완벽하게 매칭이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단어를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저는 이런 건 당연히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해봐서 모른대요. 왜 그게 필요하니에요. 그래서 야 답답하다 그러고 이제
이걸 이렇게 4개를 접는다. 노트를 여기다가 번호를 매겨 영어 단어를 쓰고 오른쪽에 뜻을 쓰고 세 번째, 네 번째 간에는 예문을 써. 예문은 네가 지어내지 마. 넌 영작을 못하니까 이상한 말을 쓸 거야. 너는 GPT한테 시켜.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줘. 근데 너무 노잼이니까 니네 집 강아지 이름 넣어갖고 웃기고 재밌는 예문 만들어줘. 이렇게 시켜. 그래갖고 그걸 옮겨 적어. 그리고 너무 이렇게 붙어있으면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좀 듬성듬성하게 해서 내가 다 외우고 가독성이 있을 수 있게끔 네가 만들어. 그래갖고 일단은 외울 때 번호 매겨. 모르는 단어가 몇 개인지는 카운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웠는데 죽어도 안 되는 단어가 있다. 체크해. 내일도 그 5개 안 외워졌던 단어를 내일 또 정리해. 그 밑에다가 또 23개 다시 또 날려.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야. 그리고 먼저 발음을 외우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가리면서 뜻과 스펠링을 같이 얘기해 보는 거야. 입으로 일단 먼저 외워야 돼. 처음 했대요. 은근히 있어요, 이런 애들이. 그런 걸 한번 같이 가늠을 해보자는 거죠. 학원 세팅이 다 장사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역량들. 그렇게 돼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은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유형별로 파악을 해서 시험 범위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첫 단추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고등학교마다 한 반에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학교는 한 반에 2명이래잖아요. 어느 학교는 한 반에 4, 5명 된댔잖아요. 걔네들은 이거를 거치고 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고등학교 학생이 딱 되다 보니까 전두엽이 확 열려갖고 애가 막 무슨 접신한 것처럼 이렇게 신들려갖고 막 철이 확 드냐면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쳤더니만 되게 자연스럽게 시험 범위를 준비하고 시험 기간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유형을 파악하고요, 범위를 파악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주어학원에서 이제 예비고1 지금 미만고 마지막 테스트가 저희가 준비되어져 있죠. 그래서 미만고 테스트가 날이 딱 정해져 있는데 미만고 11월 1일 날 봅니다, 지금. 그래서 11월 1일 토요일이고요.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 모의고사라는 이름의 미만고인데 요 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를 다 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성적표를 보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중3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 3월이거나 6월이거나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시험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영어는 조금 수준을 높여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시험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문항수의 번호가 쫙 달려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저 번호가 무의미한 게 아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21번 딱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함의추론. 31에서 34까지는 빈칸추론. 이게 영역별로 이렇게 유형이 번호별로 딱 솔팅이 돼 있고 수학도 국어도 사실은 목차 어느 부위에서 나왔는지 범위까지도 다 세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항들을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절고 있구나, 어느 부분은 지금 마스터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해서 배운 내용을 틀리고 있는 건지 진짜 안 배워서 틀리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도가 높은 걸 틀리고 있는 건지 난도가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도 지금 틀리고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일단은 뚜껑을 한번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서 상담도 하고 고등학교도 어디를 갈지를 결정을 하는 게 맞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성적표를 이렇게 받게 되실 거예요. 실제 사례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저희 재원생이, 그러니까 현재 고2니까 걔는 9등급 제도였겠죠.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2학년부터 저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첫째예요, 첫째. 남자애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입시에 밝을 수가 없어요. 일단 출신 중학교가 상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막 굉장히 뭐가 입시 정보가 많고 이런 건 아닌데 나름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2학년,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국수형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봤더니만 국어가 7이 나오고 수학은 5가 나오고 영어가 3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아버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겠죠? 아이고 참 귀엽네. 왜냐면 중3 올라가는 아이니까
아, 뭐 이렇게 나왔나 보다. 뭐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작은 이렇게 나왔고요. 얘한테 이걸 다 보여주는 거야. 너 뭐 틀렸는지 알아? 야,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이거 틀렸어. 보니까 등급 자체는 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고등학교 가고 싶어? 저 숭실하고 저 선정 과중이요. 그래. 그럼 9등급 제도에서 너 숭실 가면 3.8 나온다? 그리고 선정 가면은 너 3.97 나온다? 9등급제에서 이 등급이면 당연히 수도권을 못 가는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한번 뼈를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간에 어떤 타임어택이 있는 상황에서 45문항 뭐 이렇게 문항들을 이렇게 제대로 좀 OMR 체크까지 해보는 그런 훈련들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목표를 줍니다. 너가 틀린 것들은 범위별로 봤더니 국어는 문학이랑 시가 안 돼 있네 너 지금. 소설도 화법도 요집합도 안 되고 있고 너 수학학원 다니냐? 다닌대요. 너 그럼 함수 했을 거 아니야? 했대요. 선행하고 있대요. 근데 너 지금 틀린 거 보니까 함수랑 도형 문제 너 지금 틀리고 있잖아. 이거 제대로 개념 정리가 아직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메이크업 하도록 해. 3개월 뒤에 똑같은 시험을 한 번 더 볼 거다. 똑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아무튼 같은 패턴의 시험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내내 동안 이 시험을 4번을 봐요. 그리고 4번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상담을 했습니다.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머님은 안 오시고 애만 했어요. 주로 얘는. 남자애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했었는데 점수가 점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4, 3, 2 이렇게 찍었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니까 애가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저 숭실하고 선정 과중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선정 과중 아니면 대성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의 시험의 마지막 시험은 굉장히 잘 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다 대성을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났죠.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내내 동안 9등급에서 전 과목 1등급 찍었습니다. 이거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굉장히. 지금 2학년 재학 중에 있는데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는 저 영어는 이제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상적 케이스 아닐까요? 이렇게 진행을 했던 학생도 있습니다. 자, 대입을 위한 국어, 수학, 영어 학습의 방향성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국어는 일단은 문학, 독서, 문법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독후감에서 그러니까 독후감 쓰는 거 말고 서평을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서평. 독후감과 서평이 다릅니다. 이주와 어근은 영어 전문 학원이에요. 다른 과목을 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근데 입시를 아이들하고 같이 준비하고 과정들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만 하더라고요. 서평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도 좀 설명이 있으니까 뒤에 좀 기다리면 되실 것 같고요. 자기주도적으로 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연결 개념 이해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오답 정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의 기준은 당연히 수학이 되겠죠. 자, 영어는 단어 수거, 문법, 문장 이해, 논리 연결 다 중요한데 일단은 영어라는 과목은 지금 현재 절대평가죠. 근데 아까 뭐 3합 6, 3합 7, 경희대 뭐 2합 5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는데 거기서 무조건 한 과목은 영어가 들어가야만 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절대평가잖아요. 다른 과목은 다 상대평가예요, 수능에서. 그래서 4% 안에 들어야 1등급인데 영어는 그냥 90점만 넘으면 그게 10%든 7%든 8%든 다 1등급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1등급 안 받아도 돼요. 2등급 받아도 되는데 2등급은 80점만 넘으면 다 2등급 주겠대요. 그런데 2등급은 다른 상대평가 과목처럼 11%가 아니에요. 2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자스러운 과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3합이다, 2합이다 그러면 영어가 디폴트로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 플러스 다른 과목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래서 영어는 미리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상당히 좀 굉장히 좋고 2합이라고 그러고 3합이라고 하는데 영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자, 이런 과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시간 관리를 30분씩 해가지고 국영수 감을 살려야 되는데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학교 가기 전에 국어 문학 작품 읽고 정리한다. 또 학교에서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국어 비문학 읽고 서평을 한번 작성을 해본다. 틈새 시간에 뭐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밥 시킬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수학 노트 오답 정리, 한 문제 정리한다. 영어 어휘 문장 하나 만들어 본다.
취침 전에 전체적으로 배운 내용을 메모 정리한다. 영어 영적 쉐도잉 연습한다. 이거 현실 가능성 있을 것 같으세요? 어제도 제가 수업을 이번 주 내내 동안 정말 풀 수업을 달렸는데요. 어저께 수업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금요일이니까. 근데 하는데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똑같아요. 이제 제가 예일여고를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1학년 애들 수업을 하면은 1학년에 처음 예일여고 딱 배정을 되면은 제가 받게 되는 인원수가 한 9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고1이. 그럼 걔네가 이제 2개 반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2시간 수업이에요. 테스트 딱 보고. 그런데 1교시를 딱 하고 있으면은 저쪽에서 한 몇 명이 졸아요. 정해져 있어요. 조는 애가. 그 위치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앉는 애는 안 졸아요. 여기 있는 애 안 졸립니다. 보통 여기 있는 애가 졸아요. 저쪽에 있는 애가 졸고 이쪽 끝에 있는 애가 졸고 그럼 제가 이제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이렇게 조는 걸 뻔히 보이는데 진도를 나간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 새끼를 한번 교실 안에 넣어놓고 제가 수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 집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속이 터져 돌아버린 줄 알았어.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딱 봐도 너 모를 게 뻔한데 설명 안 들으면은 이거 되게 복잡해지는데 남의 집 새끼들은 다 막 내 말을 다 듣고 막 필기하고 막 별표 치고 이러고 앉았는데 내 새끼는 쳐 졸고 앉았는 거예요. 뒤에 서서도 졸아 또. 발레리나인 줄 알았어요. 계속 만들고 있어. 안 졸려고.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쌩 까고 그냥 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게 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쉬는 시간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중간에 10분을 줍니다. 근데 제가 얘기해요. 10분 쉬고 다시 수업할게. 너무 졸린 사람들 가서 음료수 먹던가 술이랬다. 술 먹을 생각이 지금 끝나고. 나중에 비를 한번 맞고 오던가 물을 좀 마시든가 뭘 좀 해라. 계단을 왔다 갔다 하든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자야 되는 애들도 있어. 조용히 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시간에요. 꼭 수학 문제 푸는 애가 있어요. 그 10분 동안. 있어요. 되게 많진 않은데 한 4명 있어요. 50명 중에 한 4명은 수학책을 딱 꺼내요. 서랍에서. 그래서 딱 풀어요. 귀마개 딱 하고.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딱 수업 시간 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약간 조용히 해. 막 할 때까지 걔는 계속 그걸 푸는 거예요. 그걸 너무 익숙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수업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집어넣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쉬는 시간에 제 방에 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조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냥 있어요. 이렇게 뭐 칠판 지우 이렇게 있으면은 한 5명이 이렇게 줄을 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방금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질문하는 걸 보고 앉아있던 애들도 질문을 하러 나오기도 해요. 그 시간에 그렇게 해소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로 역시 또 참여예요. 아는 거예요. 둘째예요. 근데 궁금한 게 없는 애들이 있죠. 다 알아서 궁금한 게 없는 애를 한 명 봤어요. 한 명. 백백. 걔는 백백이에요. 1학년 내내 동안 100점을 받더라고요. 4번을. 걔는 진짜 궁금한 게 없는 거 인정해요. 나머지는 뭐지? 지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조차를 모르겠고 일단 필기는 싹 했거든요. 그리고 학원도 잘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복습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예 몰라요.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필기를 고스란히 베낀다던가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동명여고 학생하고 지금 이 SMP 프로그램을 하는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는데 얘가 지금 이제 중학교 때 공부 경험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잡아주는데 얘가 이런 걸 다 냈어요. 그러니까 슬랙에서 이런 걸 다 올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미팅을 하고 방법들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9월 달에 자기가 국어에 대해서 서평 남긴 거, 그리고 단어 정리한 거, 그리고 수학에서 오답 정리한 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슬랙을 통해서 얘를 관리를 했는데 얘가 이거를 동명여고에 도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교에서. 뭐가 됐든 도전해가지고 성장 과정을 이렇게 기재를 하는 학교의 창체 활동인데 이걸 거기다 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상을 받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진짜 이러려고 하는 거지. 많은 애들이 하진 않지만 의미 있는 진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서평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이 서평은 독후감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내가 느낀 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의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소개하는 글인데요. 이걸 왜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11월 1일 날 미망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일 날 미망고 보고 원서 쓰기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세요. 그러니까 원서 쓰시기 전까지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자라고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서평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샘플 케이스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괄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써야 되는지는 이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게 돼요. 자, 원서 뭐라고요? 종합에서 4장 평균적으로 교과로 2장을 쓰는데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보죠. 서류. 그럼 서류를 본다는 게 뭐냐?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기부의 기재사항들을 꾸린다는 얘기는 학생의 지적인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3학년 1학기까지 연결이 쭉 된다는 겁니다. 꼬리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호기심이 생겼다는 건데 그 계기라는 건 당연히 학교 수업의 교과서가 돼야 돼요. 그게 통합 사회가 될 수도 있고 통합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수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학생이 수학에서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나는 생명공학을 갈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배우는 이 함수가 생명공학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재미는 있는데 이게 과연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지? 봤더니만 알고 싶어갖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적절한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수학 비타민 플러스라고 하는 박경미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서평을 작성해요. 이게 서평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게 돼서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숨겨진 수학적인 규칙과 또 앞으로의 미래를 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서 그러면 기후도 예측이 싹 가능한 거임? 배터리의 원리라든가 경제나 증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예측이나 효과를 알 수 있다는 건가? 호기심이 또 생겼죠. 그래서 나는 9월 달에 무슨 과목 선택할 거냐고 학교에서 물어보니까 2학년 때 요 4과목을 선택하게 됐어.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도 선택하면 거기서 또 호기심이 꽃고무를 잇고 3학년 1학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독서 서평을 작성하고요.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탐구 보고서라고 부르는 학교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기평가서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이거는 숭실과 예일여고는 이렇게 용어를 자기평가서라고 요즘에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자기평가서 내, 몇 월 며칠까지 내, 그래서 1학기 끝날 때, 2학기 끝날 때 이렇게 내라고 하는데 1500바이트로 정해서 내라고 지시를 정확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1500바이트라는 어떤 숫자, 글자까지의 숫자도 이렇게 정해서 내라는 것은 그대로 반영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들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내신 준비의 차이점, 복습의 경험,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시험 범위, 또 암기 과목의 위주, 또 연습장 정리 노트. 그러니까 연습장이란 노트를 구별을 못해요, 애들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시험 대비할 때 저한테도 얘기하는데 선생님 문제 좀 더 주세요. 선생님 문제 좀 더 주세요. 문제를 더 달라는 아이의 경우 되게 웃긴 게 최상위권 문제 더 달라는 얘기 안 해요. 최상위권 문제 더 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옛날에 내신 대비 초창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 내일 영어예요. 오늘이 직보잖아요. 오늘 남겼어요. 특히 안 하는 애들은 야 오늘 너랑 나랑 죽자. 오늘 새벽 1시 각이다. 나 잡혀가도 너 때문에 잡혀가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이렇게 쌓아놓고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체크하고 집에 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일단 각 학교의 내신의 성향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게 될수록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영어 한 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양치기를 한다고 승산이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의 시험에 의미가 있는 문제를 풀어야죠. 고컬로. 그걸 선별해주는 게 학원의 역할이에요. 강사의 역할이고 그게 없으면 만드는 것도 강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만 풀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게 만드는 건데 애들이 공부 방법을 모르니까
냅다 문제를 많이 풀면 뭔가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면 뭔가 해결이 되나? 근데 개념이 약한데 문제를 푼다고 뭐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 요즘에 우리나라 뭐 대표 영어 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왜 공교육에 있는 교사한테 문제를 샀다. 옛날에 수능 평가 출제위원이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되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 학부모님들은 되게 좋아하시던데, 학생들도 개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줬다고? 막 이러면서 좋아하시던데.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샀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어 문제는요, 지문 자체를 한국 사람이 영작을 한 것이 당연히 아니죠. 모국어 단위로 무슨 영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논문이나 기사글이나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수능이라는 문제 유형의 플랫폼에 맞게끔 가공을 합니다. 단어 수준을 바꾼다던가 지문의 길이를 좀 줄인다던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 지문은 하나의 패러그래프에서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한 패러그래프는 8개에서 12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걸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뭐가 어렵냐면 선택지를 만드는 게 어렵죠. 빈칸 추론 문제인데 선택지 5개를 만듭니다. 선택지 5개를 만드는 매뉴얼이 사실은 있어요. 완전히 정답이 하나 있고 완전히 뭐 논점 일탈의 오류의 오답이 있고 매력적 오답들이 있겠죠. 매력적 오답 중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논술, 지나치게 지역적인 언급,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오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데 그걸 아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도 너가 정답이구나 이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정답인 게 티가 안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고퀄리티고 그걸 잘 만들기 때문에 문제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들면 그 문제 하나가 5,000원일 때도 있고 3만 원일 때도 있고 못 만들면 그냥 1,000원? 1,500원? 이렇게도 시중에서 문제를 파고 사고 다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엔 뭐죠?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잘된 선택지를 구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걸 모르니까 문제를 소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소비하면 내가 실력이 올라갈 거라는 이상한 착각.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자, 그래서 4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내신 준비 평소 수업 시간 복습을 위한 메모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뒤에도 지금 과목당 4번 반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야겠죠. 아직 우리 중학교 내신 남아있죠. 좀 남아있죠. 이제 이거를 연습으로다가 연습 게임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좀 하시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수시 지원의 대학 결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딱 1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1일 날 미망고 본다고 말씀드렸고 11월에 예비고일에 3차 개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3차 개강부터 2월 말까지 딱 15주가 남아 있습니다. 15주. 15주면 꽤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할 것들이 좀 많고 그냥 15주가 흘러간다고 자동적으로다가 뭐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15주를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 얘가 고3인 것처럼 좀 달려 들으셔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고3 때는 15주고 뭐가 없어요. 관리도 안 돼요. 하란다고 할 수도 않아요, 걔네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걸 좋은 분위기에서 설득을 좀 하셔서 공부를 시켜야 되고 3월에 산모 보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렇죠? 그리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여름방학하고 9월에 10월에 중간고사 보고 모의고사 보고 지금이 딱 여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내년에 우리 아이들 여기에 있을 거고 그리고 기말고사가 이제 11월에 딱 끝나거든요. 그리고 생기부 막 기재하라고 그러고 수행평가 막 쏟아지고 겨울방학 셔터 딱 닫게 되면 이제는 뭐다? 대학이 이름이 결정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이 수순을 읽어보시니까. 그러면 12월에 뭐 하냐면은 성적표 다 가져오자. 10월 모고 성적표도 갖고 와. 이래서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학에 대한 수시 지원 상담을 저희랑 진행을 하시는 거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6년도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고등학교 이제 정보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다 솔직하게 여실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카메라 좀 이따 더 끄면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게 조금 보기가 힘드시잖아요. 이게 25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4년입니다. 24년도에 내신은 아시는 것처럼 9등급 제도였죠. 그리고 25년도는 지금 현재 5등급 제도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입시가 바뀌기만 했지 입결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이 내신 산출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되게 분분한 상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24년도에 각 고등학교 진관, 예일, 선정, 선일, 동명, 대성, 숭실, 명지, 충암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빨간 색깔로 24년도에 돼 있는 게 뭐냐면은 평균이 좀 낮은 과목들이에요. 평균이 낮다. 그럼 시험이 어떻다? 좀 어려웠겠죠. 평균이 낮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예일 같은 경우 영어랑 수학의 평균이 좀 타 학교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어렵게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숭실 같은 경우도 영어와 수학에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게 평균이 좀 낮은 편이네요. 근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제일 고민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건 당연히 고등학교겠죠. 그렇죠? 똑같이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정상일 텐데 그래서 이걸 한번 뚜껑을 탁 열어봤더니 빨간 색깔의 위치가 조금 바뀐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먼저 재밌습니다. 이 내용이 보시면은 그 편차가 밑에 있어요. 2024년 대비 편차인데요. 그러니까 평균이 바뀌었어요. 평균 자체가 올라간 과목도 있고 내려간 과목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정상일 것 같으세요? 5등급제로 됐으니까 각 고등학교는 이제 내신을 어떻게 내야 돼요? 더 어렵게 내야 돼요? 더 쉽게 내야죠. 왜 그럴까요? 자, 9등급일 때 있었던 게 5등급에 없어진 게 있어요. 성적표에서. 그게 뭐죠?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그동안에는 9등급 제도였을 때 어떤 학생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에 생기부를 냈을 때 생기부 안에 그 성적이 다 들어있으니까 1등급 딱 찍었어요. 그리고 원점수가 딱 있어요.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는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해당 고등학교의 수준과 이 학생의 정확한 위치들이 극상위권이야 그냥 상위권이야 라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 완전히 쉬웠어요. 제재 점수로. 그런데 5등급제가 되면서 표준 편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균을 보고 평균이 이 학교는 이거구나. 그리고 또 뭘 봐야 돼요? 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얘가 받은 원점수를 봐야죠. 등급이 아니라. 등급은 아까 보신 것처럼 12%에서 34%까지 가는 2등급인데 그거를 같다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100점 만점에 얘가 원점수가 몇 점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원점수가 너무 중요해요. 원점수가. 근데 생각 없이 학교에서 내신을 겁나 어렵게 냈어. 또 오히려 5등급제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왜 저러는 거야? 목적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재밌어요. 자, 먼저 이렇게 제가 학교 이름을 딱 거론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빨간 색깔이 있는 학교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평균이 더 떨어졌다 소리예요. 전년에 비해서. 왜 저러는 거냐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럼 원점수가 걔가 좋겠어요? 시험이 어려워졌는데 원점수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굴 위해서 저렇게 내는 거예요, 도대체? 자신의 자존심?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여기 동명 보세요. 평균이 수학이 11.8점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작정한 거네. 평균이 어떻게 11.8이 올라요.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년인데 1년 차이로. 그리고 지금 여기 충암 보세요. 충암 난리 났어요. 수학이 13.6점이 평균이 올랐어요. 전략을 세운 거네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딱 산하하에 우리는 이렇게 간다. 2025년 고교학점제 내신에 있어서 원점수를 높여주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변화를 보여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좀 준비하는 어느 정도의 학교의 움직임이 있고 아직은 조금 이런 것들을 뚝딱거리는 학교도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원래가 그렇게 해왔던 학교도 있어요. 원래가.
표준 편차가 있었을 때에는 스카이 대학교에서는 표점이 20이 넘어가는 고등학교의 학교는 안 뽑아요. 20이 넘어가는 학교가 표준 편차가 2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의 차이가 너무나 이 베리에이션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 학교를 안 뽑는다고요. 거기서 1등을 해봤자. 그러니까 20 미만인 그런 우수한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애를 뽑고 싶잖아요. 대학에서는. 이해 가시죠? 근데 표점이 없어졌으니 이제 뭘 본다? 원점수. 결론.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고등학교 1학년에 국어, 수학, 영어, 통사, 통과 100점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시켜야 돼요. 한국사까지. 100점 만점. 근데 그거 가서 못해요. 가서 못해요. 지금부터 시켜야 돼요. 1, 2등급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자, 대성과 예일은 큰 변화는 없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해도 돼. 자신감이 있고 동명하고 충암은 문제를 지금 쉽게 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준비되어져 있고요. 11월 미만고 테스트를 보시고 고교 선택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상 등급, 학생 성향에 맞는 고교 선택 가이드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그리고 상담하실 때 반드시 같이 오셔서 공감대 형성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때 고1 모의고사의 범위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예비 고1 국수형 매일 30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라서 의미 있는 상담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재원생은 11월 1일 미만고 참석을 하실 때에 유료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담까지 순차적으로 같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했고 지금 그 고교 선택 가이드북을 받으셨죠?